열악열악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손은 들고 있는데요. 무슨 자제령일까요? 네, 파란 점퍼 자제령입니다. 이틀 전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이 후보의 일정을 안내하면서 현장에 참석할 때는 평상복으로 이 파란 점퍼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죠. 실제로 이재명 후보 파란 점퍼를 입지 않았네요. 네, 이후에 경기도 유세 현장 모습을 보면요. 파란 점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파란색이 사실 이제 민주당을 상징하잖아요. 네. 그런데 입지 말라는 건데 사실 뭐 처음 보는 장면은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현 정부와의 차별화 때문이겠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박영선 후보는 파란색 점퍼에서 하늘색의 당명은 뺀 옷으로 바꿔 입고 활동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새누리당 상징의 빨강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네, 참.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복통의 소독약, 배가 아픈데 소독약을 주면 잘못된 처방이죠? 네, 민주당의 쇄신안 중 하나인 이 86 용퇴론에 대해서 당 중진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본질적인 걸 내놔야 되는데 너무 변죽을 울리는 거. 말하자면 배가 아픈데 발등에 소독약 바르면 되겠습니까? 586 싸잡아서 책임을 물으면 달라질까요? 오히려 트러블만, 갈등만 크게 유발돼서 소모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 이상민 의원은 오히려 이견이 없고 패거리처럼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거, 그게 이제 더 문제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내부에서는 86세대보다는 일부 초선 의원들의 맹목적인 강성 이미지가 선거에 더 부정적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친조국 성향의 초선 의원들의 언행이 중도층 표심에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불은 붙였는데 따라오지는 않고 오히려 이 공방만 커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 해결 완료하지 못한다면 집에 가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86세대의 소임입니다. 일정 부분 책임에 일단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대 교체를 위한 쇄신안이 기대와는 다르게 세대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 주제 보죠. 자, 후보들에게 조언을 한 원로는 누굴까요? 네, 먼저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윤 후보에게는요, 지나치게 2030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위론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어느 후보든 간에 수도권 민심을 잡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근데 조언은 하는데 또 본인이 이재명 후보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선거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만나서 상식적인 얘기는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견제에 나섰습니다. 상식적이라는 발언이 무서운 발언들 많거든요. 당신은 안 돼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만난다면은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조언을 한 원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일정을 줄여라. 제가 떨어져 봐서 아는데 여기저기 발로 발품 팔아서 뛰어다녀서 되는 게 대선이 아니거든요. 저 말 듣고 이제 찾아봤더니 이 후보 오늘 이제 하루 일정이 5개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일정을 줄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이 다니는 것보다 국가를 어떻게 이끌지부터 숙고하라는 취지인데요. 원로들의 이런 조언은 특정 후보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차분히 최종 점검하는 시간 후보들 모두 가지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41일 남았으니까요.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이 급하기도 하겠죠. 열악열악이었습니다.